생선을 드시는 한은 대전하고 부산이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수산물 그 안에 얼마만큼 축적이 되느냐, 갑상샘 암이 되고 생식샘 장애가 되는 것이고, 뭐 혈액암이 되고 골수암이 되고 백혈병이 되고 앞으로 100년 가는 문제라고요.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. 수산물 그 안에 얼마만큼 축적이 되느냐, 세슘 같은 거는 일단 축적되면은 물론 생선도 배설하죠. 그렇지만 축적이 돼버리면요, 삼중수소, 세슘, 스트론튬은 뼈에, 세슘은 살점에, 또 삼중수소는 혈액에 다 흡착이 되고, 그러면 이제 유기물하고 붙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잘 안 나가요. 그러면 이게 그 상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, 물론 우리가 수입 제한하죠. 그런데 원산지라는 건 둔갑을 잘 할 수 있고요. 여태까지도 했고 앞으로는 더 기승을 부릴 거고요. 또 하나 맹점은요,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잡아서요. 근데 가공을 삿포로, 오사카에서 하죠. 삿포로산, 오사카산이 되는 거. 합법적으로. 그거 어떻게 막아요? 그게 어느 날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, 그게 보통 건강한 성인이라면 괜찮았지만 병약자에 있다, 노약자다, 임산부다, 어린이였다, 갓난이다.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.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전리가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세포까지 내려와 가지고 저게 핵하고 전자들을 떼버리죠.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맨 마지막에 유전자, 그 밑에 이제 DNA, RNA가 있잖아요. 그 중에 DNA, 그 나선형으로 꼬여 있잖아요. 그게 염기가 배열되어 있는데 그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. 굉장히 약하죠. 그게 전기가 가면 툭 끊어지죠.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죠. 건강한 남녀면은요, 성인 남녀면 회복이 됩니다. 아무 문제 없어요. 다시 붙거든요. 근데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. 그것도 괜찮아요. 세포가 사멸하니까. 근데 끊어진 끈이 엉뚱한 끈하고 또 묶여요. 그러면 이게 변형, 기형이 되죠.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그런 게 갑상샘이 일어났는데 세포 증식이 빠르잖아요, 어린이는. 그러면 이게 자꾸 증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갑상샘 암이 되고 생식샘 장애가 되는 것이고, 뭐 혈액암이 되고 골수암이 되고 백혈병이 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. 근데 일단 방류가 되면 이게 이제 거의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.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류, 투기를 하게 되면 그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. 그래서 길수고 막아야 되는데,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대통령도 의지가 없어요. 대통령이, 우리 정부가 의지가 없는데 아무리 전문가가, 아무리 시민환경단체가 또는 제주 어민이 한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. 그냥 그 항의, 데모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. 대전에서는, 유선에서는, 서울에서는 생선 안 드시나요? 생선을 드시는 한은 대전하고 부산이 전혀 상관이 없고요. 또 한 가지, 아까 제가 그 기후이원 말씀드렸는데, 자, 투기가 시작됐습니다. 자, 그러면 특히 아충수, 뭐 아표수라고 하기도 하고, 이거는 바로 대만에 오잖아요. 자, 7월에 접어듭니다. 태풍이 한 번, 두 번 오는 거 아니죠. 10번 넘게 오죠. 그렇게 되면 바다가 경랑으로 뒤집히죠. 자, 그럼 그게 전부 방사성 운무가 돼가지고 태풍에 실려가지고 바로, 물론 그 중에 몇 개는 한반도로 관통하겠죠. 거기서는 제주, 대전이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, 특히 태풍 때는 일단 투기가 시작되면 대구가, 대전이, 서울이 내륙지방 절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. 그 이전에 적어도 수산물을 안 드시는
경우라면 좋지만 그 외라면은 지역과 상관없이 항구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너무 느슨해져 있다 할까? 이력이 나 있는 거죠. 이력이 나 있다. 그냥 괜찮겠지. 옆에서 정부가 뭐 괜찮다고 하고 제2의 광우병이라고 하니까 뭐 광우병 소고기 뭐 며칠 몇 달 안 먹어.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. 앞으로 100년 가는 문제라고요. 100년 동안 우리 세대가 지나간다고요. 다음 세대까지도.